네,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엄청 엄중한 날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빅테크인데요.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밀립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이 좋게 나와도 밀린다는 것은 이건 조정의 시작인가? 아니면 조정의 거의 끝자락인가? 약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전혀 엔비디아의 급락 워낙 대장주였으니까 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어저께 엔비디아 좀 하락이 나온 것은 조금은 탈 엔비디아 가능성이 다시 한번 나온 것이죠. 사실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작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네이버죠. 네이버가 인텔하고 자체 칩을 좀 개발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있었던 와중에 최근에 이제 그 애플이 이제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구글 칩을 통해서 AI 테스트를 좀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탈 엔비디아의 어떤 우려감을 발생시켰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이걸 너무 또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게, 애플은 사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죠.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엔비디아 제품을 썼다가 그래픽 카드가 다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대규모 리콜이라는 이런 부분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자체는 원래 엔비디아 자체를 안 씁니다. 그 자체 칩을 개발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구글의 테스트를 할 때도 엔비디아 제품이 아니라 구글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탈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이 큰 기업을 통해서 조금 나오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주가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전일 엔비디아의 급락이 여전히 하락폭이 컸지만 네. 그래도 탈 엔비디아까지 확대 해석하기에는 이 구글사와의 스토리는 약간의 또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근데 그 근저에는 AI 거품론. 네. 왜냐하면 투자는 계속 할 텐데 이것이 과연 상용화 될 것인가? 너무 요원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너무 먼저 우리가 기대를 갖고 주가를 산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최근에 계속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비용이 한 6천억 달러 현재 들어가는데 뭐 매출은 뭐 1,000억 달러도 안 된다. 아무리 좋게 봐도 1,000억 달러 뭐 미만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정치적인 이슈들, 트럼프 트레이드 하면서 트럼프는 약간 빅테크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발언들, 또 예전의 관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적도 조금 아쉬운 감을 보여주면서 약간 거품론이 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 8월, 9월 시장이 되게 안 좋았을 때, 미국 증시 최근 한 1년 반 흐름을 봤을 때 제일 안 좋았던 시기가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올 1월 달, 곧 4월 달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AI 거품 아니냐,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또 1분기 실적 그 시즌에 지금 그때보다 더 못한 부분들인데 1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좋은 실적 발표했을 때 주가가 다 안 좋았어요. 메타도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급락은 아니지만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죠. 구글도. 근데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애플은 약간 아쉬운 실적이었는데 역대 최대 자사주 매입한다면서 주가가 올랐고, 구글도 그때 실적은 썩 아쉬운 감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첫 배당을 하겠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어도 주가는 하락했었던 흐름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고, 거기서 약간의 미스된 실적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하락시킨 것인데, 또 그 이후에는 또 이런 것을 또 다 되돌림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섣불리 AI 거품을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자유로 이 기술주 빅테크에 대한 우려가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실적의 엇갈림은 또 좀 이례적인 것 네.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실적 시장 반응이 좀 엇갈렸다고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저라든지 클라우드 매출이 조금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매출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매출 둔화가 이제 구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AI 투자를 좀 위축시킬 수 있지 않겠는 우려감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도 약간 하락을 했고 오늘도 시간 외에서는 그나마 이제 아까 막 시간 외에 막 그 미국장 마감했을 때는 한 6%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3% 정도 하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MD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매출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한 115% 성장을 하면서 28억 달러 매출을 보여줬고 특히 AI 칩이 좀 급성장을 하면서 좀 여기에 대한 어떤 애플의 엔비디아의 대항마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의 어떤 기대감을 좀 실적으로 좀 일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는 한 7% 정도, 한 7에서 8% 정도 상승을 좀 하면서 약간의 엇갈리는 모습들. 어쨌든 하지만 이제 AMD의 주가가 좀 오르면서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소폭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단은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고 조금은 주가 지수는 다시 좀 혼조세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AMD가 뭐 제2의 엔비디아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가 되게 높아졌을 텐데 그걸 상회하는 것이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개월 만에 또 5천을 하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 주식,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뭐 엔비디아, 퀄컴 뭐 다 있지만 그래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나만은 유심히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조정세가 깊어진다면 두려움감이 참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결국엔 이제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어저께 7% 정도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000포인트가 좀 이탈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꼭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뭐 브로드컴, 뭐 ARM,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도 하락을 했고요. AMD도 사실 어저께 이제 지금 시간 내에서 상승하는 거지 어제도 그렇게 좋은 주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빅테크 관련된 종목분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뭐 구글, 뭐 메타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이제 최고점입니다. 7월 달 혹은 6월 달 최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2% 조정이 나왔다라면 빅테크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주들은 최소 20%, 많게는 한 30% 이상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30% 이상 조정이 나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운 왜냐면은 한 14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0달러 초반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는 거니까 한 20% 이상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의 반도체 지수는 같이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약간 기술주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 그리고 뭐 AI 투자가 지금처럼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느냐 어떤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뭐 물론 전 젠슨왕을 다 믿는 건 100%다 믿는 건 아니지만 AI 투자가 지금 일부 빅테크에서 이제는 뭐 로봇이라든지 또 주요 국가가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우려감을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풍선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쪽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는 것처럼 약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또 그의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과도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선을 그럼 국내 증시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한 10시쯤에 잠정 실적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발표했죠. 네. 영업이익이 10조 원인데 그 가운데서 보니까 자 반도체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전반적인 사업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인데 6조 5천억 달러, 4,500억인데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했을 때 예상치보다 확 늘어났었던 부분들 한 20%에서 25% 늘어났는데 이건 대부분 다 반도체일 거라고 반도체 사업 부분일 거라 말씀드렸었는데 뭐 거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죠. 특히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이 손실됐던 부분들을 충당금을 쌓았던
나왔던 부분들이 수익으로 좀 환입됐던 부분들이 영향이 컸다 생각하고 있고요. DDR5라든지 SSD 등 서버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고성능 제품 판매가 좀 꾸준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콘콜 그 내용을 본다라면 3분기부터는 HBM3E도 지금 출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신뢰성이 담보가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영업이익 개선세는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 질문을 몇 번씩 계속 여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오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네. 이게 좀 버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잘 움직이지 않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분기에 아니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네. 이 소식은 주가에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호실적 아니면 실적이 좋다, 긍정적 뉴스가 다 주가를 내려뜨리니까 이것은 정말로 삼성전자의 호실적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인지 네.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인지가 좀 의문스럽거든요. 저는 삼성전자에 한해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그 HBM 그 소식 나오면서, 그러니까 중국향 제품에는 HBM이 들어가지만 아직 3는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보고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시각이 상당히 약간 그전에는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였다 약간 부정적으로 돌아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3분기에 만약에 제품을 인도한다는 얘기는 늦어도 8월에는 통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분기가 9월 달까지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8월 달 중에 통과를 확신을 하고 정말 통과가 된다라면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HBM3 통과만으로도 상당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 소식만은 가지고도 뭐 9만 원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시계를 그려보면 8월 말에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지금 참 눌렸던 것들이 다 고개를 들 텐데 좀 기대감을 가져볼만 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안 되죠. 금리 인하에 대한 0.25% 정도. 그렇군요. 한 25베이스 포인트를 좀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느냐, 뭐 한미 반도체를 봐야 되느냐,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가 바라보시는 반도체주의 투자 전략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좋은데 일단은 물론 이제 이런 접근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이 하락한 하이닉스가 좀 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HBM에 관련해서 높은 점유율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HBM의 시장 규모는 지금은 한 일반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하고 뭐 3대 7 정도 점유율하면 내년에 5대 5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물론 똑같은 1대1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만 삼성전자 판매가 잘 되면서 가전도 판매가 잘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HBM 판매가 잘 된다라면 그게 맞는 뭐 ESSD라든지 뭐 D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저는 하이닉스 향 제품이 더 판매가 잘 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성장 둔화가 좀 우려가 좀 과도했다 생각하고 있고 8월에는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점점 상승이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25만 원 목표가는 유지하고 있고요. 17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손절가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25만 원, 그러니까 전고점보다 약간 높은 네. 것이죠. 그런데 대표님, SK하이닉스 주주들이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저 24층에 있습니다. 저 23층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고점에 물려있던 그렇죠. 분들이 많아서 네. 이것은 1차 목표인가요? 아니면 한 12개월 포워드로 이 정도까지는 전고점 돌파 좀 어렵다. 어느 쪽일까요? 저는 일단은 9월, 10월까지는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흐름을 좀 보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